안녕하세요. 설라가 만들다의 설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기법으로 뜨는 코바늘 카드 지갑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사용된 기법은 무늬는 긴뜨기와 빼뜨기만으로 이용을 해줬고요. 마지막 마무리선 예쁘게 마감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코바늘 기법이죠. 기본적인 코바늘 기법으로 만드는 카드 지갑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세 가지 샘플을 뜬 거 모두 샤이닝 썸을 이용을 해서 모사용 5호 코바늘 이용을 해서 떴고요. 여러분과 함께할 실은 아몬드 실 이용을 해서 똑같이 모사용 5호 코바늘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뜨는 편물 진행 방향이 보통 카드 지갑이 가로가 있고 세로 부분 짧은 쪽이 있죠. 짧은 쪽 아래에서 위 형태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단면을 두 개 떠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떠서 쭉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은 안쪽에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기초가 되는 기초 코스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은 매직링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매직링 이용을 해서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매듭 하나 만든 다음에 사슬을 조금 느슨하게, 혹시라도 기존에 좀 쫀쫀하게 뜨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 한 치수 바늘을 키워서 뜨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체 코스는 다 5의 배수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5, 10, 15 이런 배수로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무늬의 개수는 홀수로 끝이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5의 배수 7무늬에서 35코 혹은 9무늬에서 45코 이렇게 무늬를 홀수의 배수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긴뜨기와 빼뜨기가 같이 나오는 형태인데 긴뜨기, 빼뜨기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마지막은 시작 부분의 무늬와 동일하게 끝나게끔 하기 위해서 홀수의 무늬 배수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35개의 사슬을 모두 떴고요. 이 상태로 세로로 접은 길이가 전체 편물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짝수의 배수로 끝이 나도 크게 관계는 없기 때문에 다른 점은 앞뒷면의 무늬가 다르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크게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쪽은 넓은 무늬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좁은 무늬로 끝이 나죠. 이렇게 짝수의 무늬로 배수가 끝이 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늬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5코 정도 더 키워서 진행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저는 홀수의 무늬대로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은 우리가 기둥사슬 35코와 별개로 기둥사슬 하나, 이 기둥사슬 하나는 별도의 코로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코 산에 떠줄 거예요. V자가 아니라 뒤쪽에 볼뚱하게 올라와 있는 코 산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 한 코를 뜨고 첫 번째 긴뜨기 코에 혹시라도 코 모양 보는 게 어려우시다 하시면 단수링 걸고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총 5번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5개. 긴뜨기 5개 모두 떠줬죠. 그런 다음 다시 5코는 코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5코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이 카드 지갑은 긴뜨기 5코와 빼뜨기 5코를 번갈아 뜨면서 무늬를 반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빼뜨기 5코 하고 나면 다시 바늘을 실감아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번. 하나,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둘, 다시 셋, 넷,
5개. 긴뜨기 5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빼뜨기 5코 떠주죠. 빼뜨기는 실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고리에 그대로 통과. 빼뜨기 하나, 다시 실 끌고 와서 둘, 셋, 넷, 5코. 빼뜨기 5코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긴뜨기 5코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코. 그런 다음 긴뜨기 5코 뜨고 나면 다시 빼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저는 홀수의 무늬의 개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긴뜨기 5코로 끝이 나게 될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5의 배수인데 짝수로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빼뜨기 5코로 무늬가 끝이 날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 5코로 1단을 모두 다 떴어요. 그러면 올록볼록한 물결 무늬 같은 편물이 나오죠. 이렇게 홀수 1단을 뜨고 나서 이제 2단 떠볼게요. 1단, 2단이 계속 번갈아서 세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단, 2단 세트, 3단, 4단 세트 해서 총 4단이 번갈아 가면서 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색 이동 하나 하고 2단은 편물 돌려서 똑같이 긴뜨기 위에는 긴뜨기, 빼뜨기 위에는 빼뜨기를 뜰 텐데 우리가 이때는 V자 코에 있는 코 산을 떠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V자 코, 여기는 코산 V자가 아니에요. 편물을 세로로 봤을 때 꼬리실 잠깐 빼고 볼게요. 편물을 세로로 놓고 봤을 때 보이는 여기 V자 중에서 뒷줄 한 가닥에 뒤 반코 또는 뒤 이랑뜨기로 떠줄 거예요. 역시나 사색 이동 하나 하고 2단에 바늘을 실 걸어서 이렇게 편물을 세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뒷줄 한 줄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똑같이 긴뜨기. 긴뜨기 위에는 긴뜨기, 빼뜨기 위에는 빼뜨기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 빼뜨기 모두 떴고요. 그런 다음 똑같이 뒷줄 한 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 다시 한 번 더. 이제 긴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긴뜨기를 뒷줄이랑에만. 그런 다음 다시 빼뜨기도 뒷줄에. 역시 계속 뒤 이랑뜨기로 떠줄 거예요. 둘, 셋, 넷, 5. 긴뜨기 5코. 마지막까지 뒤 이랑뜨기로 긴뜨기 5코로 모두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편물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무늬가 파도 같던 무늬가 더 훨씬 더 많이 크게 보이죠. 제가 지금 뜬 건 이 동그란 거 하나, 직선 라인 하나 이렇게 2단이 떠준 거예요. 이제 그럼 3단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제는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위에 떴던 걸 똑같이 빼뜨기를 떠주고 빼뜨기 위에는 긴뜨기로 떠주면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뒷줄 한 줄에만 걸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뒤 이랑뜨기로 빼뜨기 5코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5코. 저는 마지막에 긴뜨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빼뜨기 5코로 해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무늬가 빼뜨기 5코로 끝나신 분들은 반대로 긴뜨기 5코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똑같이 뒷줄 2랑에만 바늘 걸어서 긴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나서 다시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다시 D랑 뜨기로 긴뜨기 5코 해서 마지막까지 5코씩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빼뜨기 5코로 끝이 났고요. 똑같이 이제 4단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똑같이 뒤 반코 혹은 뒤 1항에 빼뜨기 5코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2단씩 전단과 동일한 기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나서 이제 긴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긴뜨기 5코 끝이 나면 다시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5코. 5코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4단까지) 모두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4단까지 반복을 하고 나서 보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동그란 사탕무늬 같은 사탕무늬 하나, 그리고 다시 옆쪽에 사탕무늬 하나. 이렇게 4단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빼뜨기로 끝이 났으니까 시작 부분이 긴뜨기로 시작하는 5코부터 똑같이 1단부터 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은 우리가 전체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줄 거기 때문에 4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단 혹은 3단 홀수단에서 끝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원하는 무늬단 높이까지 뜨고 나서 홀수단으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짝수단까지 또 떠주게 되면 물결이 치겠죠. 그래서 물결 있는 곳에는 빼뜨기, 그리고 없는 곳에는 긴뜨기로 채운 홀수단으로 끝나게끔 1단에서 끝을 내줬고요. 1단에서 끝이 났을 때 옆면 부분에는 짧은뜨기로 오고 옆부분은 빼뜨기와 짧은뜨기로 이동을 해서 한 바퀴, 지금 현재 단의 시작 지점 위치까지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5코로 끝이 나고 나서 혹은 빼뜨기 5코로 끝이 나고 나서 사슬기둥 하나 만든 다음에 바로 빼뜨기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사슬기둥 뜨고 나서 현재 단은 사슬기둥 하나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빼뜨기 하나, 둘, 그런 다음 긴뜨기 하나, 2단 있죠. 그래서 빼뜨기와 빼뜨기 단 사이에 고랑에 그냥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 나서 이제 긴뜨기 2단 중에서 짧은뜨기 3코를 떠줄 거예요. 기둥에 하나, 코에 하나, 다시 기둥에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3개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와 빼뜨기 사이에는 이렇게 한 줄만 거셔도 되고 전체 코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긴뜨기에 기둥이 하나, 코에 하나, 다시 기둥에 하나, 짧은뜨기 3개, 그런 다음 다시 빼뜨기 단에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해서 짧은뜨기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다시
어떠한 기둥에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고랑에 넣는다 생각을 하고 떠주시면 훨씬 더 쉽게 떠질 거예요. 빼뜨기 단 고랑이 하나, 그런 다음 긴뜨기 단에는 하나, 둘, 세 코 뜨고 나서 우리가 넘어올 때 사슬기둥 하나 하고 넘어왔죠. 똑같이 사슬기둥 하나 해줄 거예요. 사슬기둥 하나 뜨고 나서 아래쪽 면을 뜰 때 우리가 계속 뒷 2랑에 떠줬죠. 얘도 똑같이 뒷 2랑에 긴뜨기로 되어 있는 단이기 때문에 뒤 2랑 빼뜨기로 해줄 거예요. 빼뜨기 5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코. 그런 다음 빼뜨기 했던 코에 긴뜨기를 하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는 긴뜨기가 아니라 빼뜨기 있던 곳에는 역시나 똑같이 D2랑 혹은 D방코로 V자 코 중에서 뒷줄에만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울퉁불퉁했던 곳이 완만하게 직선이 되어 가고 있죠. 똑같이 긴뜨기에는 빼뜨기 5코, 빼뜨기에는 짧은뜨기 5코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 5코로 끝이 났고요. 똑같이 모서리에 오면 사슬기둥 하나 뜨고 반대쪽과 동일하게 빼뜨기 5코로 끝이 났고요. 이제 반대쪽에 오면 똑같이 시작에 사슬기둥 하나 뜨고 긴뜨기에는 짧은뜨기 3개 그리고 빼뜨기에는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로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자석 단추를 이용을 해서 여밈을 하실 분들은 그냥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단추를 이용을 해서 여밈을 해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짧은뜨기 반대쪽을 뜨면서 단추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고랑이 하나, 긴뜨기에는 짧은뜨기 3코, 하나, 둘, 기둥에 3코. 그래서 중심 부분까지 떠주시면 돼요. 하나 뜨고 나서 하나, 둘 뜨고 나서 절반을 접어봐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까지 뜨고 나면 이제 단추 고리를 사슬을 좀 길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걸어 봤을 때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단추를 걸 수 있는 길이 개수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5개 정도 떠줬고요. 얘를 반으로 접고 나서 고리를 떴을 때 좀 충분한 길이인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15개 뜨고 우리가 피코뜨기 할 때처럼 전단의 짧은뜨기 코와 그리고 짧은뜨기 기둥 이렇게 V자 코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반으로 접어서 돌려봤을 때 단추 크기가 적당한지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두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진행하지 않았던 짧은뜨기 2개만 떠줬죠. 그러면 마지막 기둥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다시 고랑에 하나, 기둥에 하나, 둘, 기둥에 3개 해서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우리가 계속 떠준 게 아니라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줬죠. 짧은뜨기 뜨지 않고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코에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빼뜨기로 첫 번째 코에 V자 코 전체 똑같이 마무리 빼뜨기 혹은 짧은뜨기로 뜨셔도 관계는 없지만 양쪽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반으로 접어서 연결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연결을 해줄 때 고리에서 빼내주고 마지막 코를 찾아주시면 돼요. 마지막 긴뜨기 코 찾아서 그대로 실 가져오고 그런 다음 사슬 기둥 하나 뜨고 나서 마지막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V자 전체 코가 4개가 다 바늘 위에 올라오게 되죠. V자 하나, V자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로 양쪽 면을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면에서는 어렵진 않고요. 반대쪽에서는 윗단의 빼뜨기와 함께 더불어서 연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마무리해 보고 옆부분 또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마지막은 사슬로 매듭 지어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꼬리실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두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았을 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옆면에 넓이도 생기면서 잘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이제 반대쪽 연결을 해줄 텐데 반대쪽은 빼뜨기를 진행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것보다 연결을 하고 마지막 단 빼뜨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 부분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확하게 딱 코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세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와 코끼리 마주 보도록 두고 이렇게 바늘을 연결시켜 주셔도 돼요. 마지막 코에 향하는. 그래서 마지막 코에 뒤쪽에서 사슬 하나 뜨고 똑같이 꼬리실 숨겨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도 두 줄, 뒤쪽에서도 두 줄. V자 전체로 짧은뜨기. 앞에서도 두 줄, 옆에서도 두 줄. 그래서 한쪽은 빼뜨기로 있는 상태의 V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가 바늘이 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V자 모두가 코 머리 전체가 바늘 위에 오도록 해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슬로 넘어갔던 한 코는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빼뜨기로 코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V자 빼뜨기 코 혹은 짧은뜨기 코 머리 위에 전체를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겉면으로. 그리고 나서 고리에 다시 바늘 끼워서 여기에서 이제 빼뜨기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빼뜨기 진행을 할 때 별도의 사슬 기둥 없이 사슬 코부터 사슬 기둥을 줬던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마무리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 부분에 왔을 때 고리 부분 역시도 뒤쪽으로 고리를 앞쪽으로 두지 않고 뒤쪽으로 빼두고 빼뜨기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한 뒷면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 부위와 연결 부위를 넘어갈 때는 사슬코에 지나가기 전에 역시나 사슬 하나 여유 공간을 주고 다시 첫 번째 사슬코에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더 끝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빼뜨기로 바로 연결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마무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혹여나 여기 그 연결되는 부분에 사슬 앙코를 주지 않으면 끝부분이 조금 오므라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 하나에 여유 공간을 주는 거고요. 여유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완성 편물이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슬코까지 빼뜨기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빼뜨기 코 요게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돗바늘로 연결하기 위해서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실을 두고 실은 잘라주시고 바늘에서 빼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실 돗바늘에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돗바늘 연결해서 여기 처음 나왔던 V코 있죠? 빼뜨기 하고 나서 나와 있는 V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바늘은 다시 나온 위치대로 그런 다음 크기가 비슷하도록 조여주시면 전체 빼뜨기로 마무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됐죠. 그런 다음 꼬리실은 안쪽 기둥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두께가 좀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드시면 안쪽에서 여며준다는 느낌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단추 고리 만드신 분들은 단추 고리 위치에 맞게끔 단추를 달아주는 것으로 끝이 나겠죠. 저는 이렇게 진주 단추 이용을 해서 단추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추 연결을 하실 때 이렇게 고리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얘를 달랑달랑 두는 것보다 넣어야 하는 위치에 두고 이 고리를 편물 안에다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먼저 잡고 나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나서 바느질하기 쉽게끔 이렇게 뱅글을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고리 부분이 볼통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실로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은 실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같은 실로 연결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이 단추가 들어가는 고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이렇게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의 단추다라고 하면 같은 실로, 왜냐면 안쪽에서 바느질 색상이 보이기 때문에 같은 색상의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이렇게 돗바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반 재봉해야 되는 바느질 실로 이용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실 색상과 좀 비슷한 색상, 흰 색깔이나 튀는 색상 말고 비슷한 색상의 실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꼭 바느질 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면실이 가닥가닥 연사가 되어 있는데 풀릴 수 있는 연사가 된 실이다라고 하시면 비슷한 색상의 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뜨고 나서 매듭을 주고 실은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냥 두 번을 묶어주시면 돼요. 단추 사용하다가 빠지지 않게끔 묶어주시고 나서 꼬리실은 안쪽에 편물 기둥 쪽으로 기둥이 보이지 않게끔, 꼬리실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기둥 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얘도 동일하게 반대쪽 기둥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얘를 전체를 다 숨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추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